첫 번째 돌려막기, 두 번째 지인 대출, 세 번째가 카드 깡, 당근마켓. 요 셋 중에 하나가 시작이 됐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 노후에 파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떠한 경우들이 있는지 리얼한 사례들을 전해주실 박기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또 혹시 뭐 사례가 있나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일. 제일 많은 건들은 단순 생활비예요. 생활비라는 게 월 얼마씩 나가는 생활비도 있지만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한다거나 그렇죠. 뭐 네. 어디 대학을 간다거나 네. 그럼 본인이 어디가 아프거나 또 뭐 누가 경조사가 있다던가 약간은 좀 기분을 내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생활비를 얼마씩 쓰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문제가 생기는 건데 네. 보통은 그렇게 그냥 생활비만 가지고 파산이나 회생에 가진 않아요. 뭔가 트리거 하나가 있어요. 이분이 한두 채 샀는데 경제적인 문제를 겪어서 파산까지 가는 경우라면 사실은 그 앞에는 생활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내가 언제든지 잔고가 0이 되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 이런 이유 때문에 회생 파산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노년층에 파산으로 가게 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대기업 임원이에요. 생활 수준이 좀 약간 높잖아요. 차도 일단 다 회사에서 주고 기름값도 안 내고 법인카드 쓰고 있고 골프도 치고 이런 생활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퇴직하고 나면 사실 내 머릿속에는 아직도 임원이야. 근데 나의 삶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적응 못 해가지고 생활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들어가시는 분 많아요. 특히 퇴직금 받으신 분들 중에 무슨 경우가 많냐면 퇴직금을 받았어요. 2억, 3억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 네. 이 2억, 3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투자를 하다 투자 실패로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큰 경우가 창업을 하시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왜 프랜차이즈냐? 그 대기업 일을 바로 혼자 무슨 사장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식당을 차려야겠다 이 결론이 되는데 내가 식당을 평생 안 해봤는데 음식을 맛있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모르죠.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엄청 막막해요. 근데 프랜차이즈는 그런 거 안 다 돼요. 해주니. 근데 제가 프랜차이즈 사건들도 꽤 하고 있습니다. 김밥 체인, 치킨 체인이 몇 개 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는 근본적으로 점포가 돈 벌긴 대단히 어렵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만 배불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두 번째, 프랜차이즈 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사양산업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예를 들어 뭐 카페를 가더라도 스타벅스 가는 것보다는 한두 개 있는 카페를 가고 싶어 하고 대단히 높은 퀄리티는 아니지만 적당한 퀄리티를 보장해주는 가게를 가는 게 산업을 막 발전하는 시기엔 그런 게 좋았어요. 그러나 요즘 같은 시기가 돼버리면 약간 불경기이기도 하고 네. 외식 자체를 어쩌다 한번 하는 거라면 네. 비슷비슷한 퀄리티가 보장된 곳에 가는 것보다는 다른 데를 가려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업 자체가 엄청나게 망하고 있어요. 또 결정적인 문제. 뭐가 유행한다라고 프랜차이즈 들어가잖아요. 그 유행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두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탕후루. 유명한 이제 왕 어쩌고 탕후루집이 네. 있는데 네. 지금 점포에 한 5분의 1도 안 남아있어요. 기생충 영화 보면 왜 기생충 영화의 그 상황이 된 거냐. 대만 카스테라를 하다가 망했다. 그리고 뭐 두쫀쿠라든가 막 유행하는 것 같아서 타보면 바로 망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그럼 난 안정적인 거 해야겠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배달 음식, 피자, 치킨, 중국집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피자집이 엄청나게 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인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피자, 햄버거, 치킨, 중국집조차도 엄청나게 많이 망하고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유행이 와버리면 원래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데 또 어려워지고 근데 이러고 버티시는 거예요. 그냥 아유 요즘 불경기라 좀 어려워. 아 요즘 중국집들이 좀 인기가 없대. 좀 반중 감정이 있어서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도 사업하는 사람하고 얘기하자면 남들 사무실도 어렵고 이번 달이 어렵대요 라는 생각으로 이번 달 매출이 안 나오는 거가 아니에요. 잘 되는 집은 어떤 경우에 잘 됩니다. 내가 안 된다는 얘기는 나아지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몰락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구조적인 어떤 변화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노숙인 얘기할 때 얘기하지만 노숙인 중에 이발사가 되게 많았어.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도 있고 그랬거든요. 이발사가 옛날에는 아파트 상가마다 있었어. 저도 어릴 때 머리를 잘랐어. 근데 90년대 후반이 되면 남자들이 머리 자르러 이발소를 안 가요. 미용실을 가요. 그러니까 이발사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이발을 배울 때 이게 망할 거라는 걸 알았겠어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저도. 변호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까지 있을까? 변호사 정도 돼도 모르는 거예요. 의사, 뭐 의느님 이러잖아요. 의사도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AI가 대체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잘 없으신 분들이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면 망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돼서 결국 내 퇴직금을 다 날리는 걸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그걸 넘어서 퇴직금을 다 날리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올해 불경기만 지나면 코로나만 지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버티신 분들 지금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가 최고의 호경기였어요. 코로나 지나니까 그때 나중에 다 망했다고. 결국 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빚내서 버티다가 망하는 경우. 회생 파산을 빨리 할 수 있을 때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안 하고 버티려고 와서 여기저기 빚 내다가 회생도 못하고 파산도 못하고 고소당하고 이런 경우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셋 중에 하나를 하게 된다.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첫 번째, 돌려막기.
요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 받아서 넣다든가. 두 번째 지인 대출. 내가 돈 빌릴 데가 도저히 없어서 친구한테 손 벌려야 되는 상황. 세 번째가 좀 심각한 깡 같은 거. 카드 깡, 당근마켓에서 하는 무슨 깡. 요 셋 중에 하나가 시작이 됐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냉정하게 보면. 요 세 개가 되면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내가 잘 되겠지, 그러면 갚겠지라는 생각은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그 가능성은 내가 로또 사면서 당첨되면 돼. 이 느낌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게 시작이 되면 그걸 다 갚고 정상적인 신용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1%, 2%. 그러니까 차라리 회생을 해서 내가 정확히 얼마를 갚으면 된다라는 게 있어야 끝도 없는 막 몇 억이 되는 것 같은데 죽을 때까지 못 갚는 이 멘탈이 무너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회생이 들어가면 당신 월 155만 원이 최저 생계비예요. 그러면 당신은 딱 130만 원씩만 갚으시면 나머지는 안 갚으면 됩니다. 그럼 130만 원씩 월 꼬박꼬박 갚는다고 생각을 하면 규모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회생하면 망하는 것 같고 파산하면 망하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못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방송 보신 분 중에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파산 회생 너무 낯설거나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하루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 감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인생을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애초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갖고 있으면서 고민하고 뭐 불리려고 하고 이런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위험에 처하지 마시고 그걸 안정적인 현금으로 확보해서 인생을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인 것 같습니다. 뭐 연금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사기를 또 안 당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쵸. 어쨌든 우리의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돈을 못 날리게 하는 것도 연금으로 되게 중요하지만 일확천금, 욕심, 어떻게 해서 돈을 확 벌게 하겠다라는 성향과 점점 멀어진다는 거. 연금을 오래 생활을 하시면 또 마찬가지로 회생하고 나시면 나중에 내가 그럼 카드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뭐 빚도 못 빌리는 거 아니에요, 또 어디 뭐 취업을 하려도 다 아니에요. 내가 회생 시작하면 월 얼마씩 갚는 것만 정해지면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딱 정해준 대로 1년만 갚으면 그 뒤에 모든 기록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그땐 대출도 받으실 수 있고 카드 생활도 하실 수 있고 가능하고.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그렇게 해서 월 얼마씩 갚는다는 이 계산이 서게 되면 사람이 또 뇌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어떻게 해보겠다, 뭐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해보겠다 이런 쪽으로 안 가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회생 파산이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회생 파산을 못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실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상담을 받고 변호사 비용이라도 쓸 수 있을 때, 그리고 지금 고소를 안 당했을 때, 이런 시기에 회생 파산을 미리 고민을 하시는 건 일종의 재테크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또 이걸 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가 손가락질을 하거나 심판을 하거나 불이익을 얻는 일도 없습니다. 하실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면, 빚 문제가 있으시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 목돈을 갖고 있으면 목돈을 날리고 더 큰 빚까지 생기게 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규모 있게 관리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생 파산에 대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우리 박기태 변호사님 꼭 연락하셔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연금에 대한 궁금증, 또 안정적인 자산 관리,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켜주는 연금 박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연금 박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운영하시는 회생의 달인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모셔서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야지 어떤 사고를 줄이는 거니까 네. 많이 좀 소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에 대부분 60대 이상이 당하시는데 네. 이 얘기 한번 다음에 다음 시간에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